네,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각종 행사 취소로 이 봄부터 시작된 문화 예술계의 시름이 깊습니다. 오늘은 오기영 경주문화재단 대표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저희도 지금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. 경주 지역 문화 예술계 상황 좀 어떻습니까? 올 2월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3월부터 예술전당이 이제 문을 닫았고요. 5월경 지나고 6월부터 재개했다가 또 8월 광복절 이후 다시 또 문을 닫았습니다. 전시실이나 뭐 교육장도 다 마찬가지고요.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올해 지금 한 10월까지 보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 저희가 활동을 하지 못했죠. 뭐 저희가 활동 못했으면은 경주 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계 그런 분들의 좀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인가요? 사실은 이제 예술의 특징이 특히 공연 예술의 특징은 현장성, 집합성입니다. 그런데 집합 금지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 업무 자체가 뭐 거의 완벽히 차단됐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정책, 사회 복지 정책의 핵심은 근로자들을 중심입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은 아직까지 근로자성이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분류를 하기 힘들죠.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은 그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러면 이런 이제 생계형 전문 예술인들을 위해서 혹시 경주문화재단만의 그런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? 가장 큰 것이 한수원과 함께하는 지역 예술인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뭐 더 이상 갑자기 급하게 확보할 수는 없고 기존 예산을 잘 활용을 해보자. 그래서 조기 집행하고 과거에는 좀 수가 적었다면은 액수를 줄이더라도 수를 좀 늘려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반기, 하반기 해서 이제 공연 예술, 시각 예술 이렇게 해서 한 26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. 액수는 전체가 한 2억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국비를 좀 신청을 했습니다. 하고 저희 이제 기존에 좀 남아있던 예산들하고 합쳐서 꿈의 콘서트라고 해서 상반기에 8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경주 예총과 협의를 해서 이제 예총 산하기관들하고 사업을 벌였고,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각예술인들을 위해서 4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경주의 시각예술인들 한 40명이 참여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봉황대 뮤직스퀘어라고 해서 LG 헬로비전하고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야외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예산을 시의하고 협의를 해서 1억 정도 전용을 했습니다. 해서 그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으로 이렇게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. 네, 예술인들뿐 아니라 이 지역민들도 공연이라든지 문화 활동에 대한 갈증이 지금 상당한데요. 그 코로나19로 이 변화한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새롭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과거에 왜 흑사병 14세기 때 유럽 인구의 뭐 적게는 4분의 1, 많게는 거의 절반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 흑사병을 통해서 오히려 그 신에 의지하다가 인간성을 발견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떤 그 창의력, 또 인간의 개성에 대한 그 가치를 또 새로 발견을 했죠. 그러면서 르네상스가 발현이 됐다고 합니다. 저는 이런 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,
그 예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그 위기를 타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은 예술 영역에서는 좀 보조적인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이 실용화되고 있는 그 과학기술들과 기존 예술을 서로 결합을 해서 또 소통하고 예술 영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희 이제 예술전당에서는 당장 그래서 이제 온라인 동영상 그 시설들을 좀 확충할 계획이고요. 그리고 그런 그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, 전문 인력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경주문화재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소개 좀 해주시죠. 저희가 그 매년 하는 경영평가에서 이제 창립 이래 처음으로 A 등급을 받았고요. 뭐 가끔 다른 분들이 그 비결이 뭐냐 하는데 모든 그 구성원들이 되게 창립 초기부터 대부분 일을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냥 조성해주고 또 중요한 결정은 그 각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. 단 책임은 꼭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네, 올해가 경주 예술의 전당 개관 10주년입니다. 그 지난 10년이 경주 시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층 올려놨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. 혹시 앞으로의 10년은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? 예, 사실 뭐 특별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원칙에 충실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. 저희 그 경주문화재단의 정관에 보면은 설립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경주 시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좋은 공간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사시사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좀 탈바꿈시켜보자는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야말로 이제 문턱이 낮은 그런 문화 예술 공간 조성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.